오늘은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상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해 볼게요. 작년도 출제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역함수까지였습니다. 출제 범위는 올해는 좀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자, 이 대단원 1의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평면 좌표, 또 직선의 방정식, 또 원의 방정식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우선 출제 형식은 똑같습니다. 19문항 객관식, 서답형 5문항,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4문제, 8문제, 12문제, 혹은 4문제, 10문제, 10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선 재작년 것 좀 볼까요? 자, 밑에 재작년 것도 보면은 난이도별로 4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왔죠. 출제 범위는 이때는 원방부터 절대부동식까지였어요. 오히려 올해는 23년도 이 범위에 이 앞부분 두 단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험 범위가 최대한 여기까지 이 이하에서 결정되고 함수는 기말고사로 들어갑니다. 자,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는지 보기 전에 각 단원별로 볼까요? 각 단원별로 보면은 대단원 1에서 도형의 이동 6문항, 집합 4문항, 명제 4문항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배점도 집합은 좀 적은데 도형의 이동에서 그리고 명제에서 조금 많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재작년을 좀 보면 재작년에는 보세요. 도형의 이동과 원방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집합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올해는 이 대단원 1에 이 단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해 놓아야 하고요. 특히 이 원방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방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결합되면은. 근데 이 원방이 결국은 뒤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이나 혹은 집합 명제 다 관련시켜서 결합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부등식 단원에서는 증명하는 문제, 산술기하나 슈바르츠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문제? 증명하는 문제 잘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도 문제가 한 4문제, 5문제가 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이 차이가 실력 차이가 이게 수준 차이가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 때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 반면에 중급과 고난도 변별력 가지는 이런 문제들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정복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원입니다. 원을 대칭 이동시킨 이후에 대칭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고 y축으로 또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랬더니까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이 직선이 뭐야?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치? 중심을 지난다. 자, 따라서 중심만 구해서 여기 대입하면 돼요. 원방을 놨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원의 방정식 중심이 5, 마 10이에요. 자, y 콜 x 대칭을 시켜보죠. 10, 5고요. 자, 다시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자, 이동시켜보면 n 더하기 10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n 하니까 2n 마이너스 13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엉뚱하게 잘못 썼네요. 자, x축방으로 m 플러스 5만큼이니까 m 플러스 5를 더하면 n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다가 해야지, 그렇죠? 여기다가 y축방으로 2n 마이너스 3만큼 하면 2n 마이너스 3을 더하면 2n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직선 y 콜 mx 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y 콜 mx 위에 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하죠. 2n 더하기 2는 m n 마이너스 5. 자, 대입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우리 정수 n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m은 n-5분의 2n 더하기 2. 그죠? 자, 요거 나누자.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n-5, 10, 1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분자에 12가 남습니다. 12 나누기 n-5. 자, 이것이 m이 뭐예요? m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정수예요. 정수가 되려면 여기 m마 5는 뭐가 된다? 12의 약수들만 가능합니다. 12의 약수들만 가능해요. 자, 따라서 쭉 찾아볼게요. 자, 정수 범위에서 약수이기 때문에 n마 5는, 자, n마 5의 값은, 자, 마이너스 12 가능하죠? 마이너스 12, 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 3, 마 2,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마 1도 가능하지만 이게 마 1이 되면 m 값이 뿔마 4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 1 안 되고요. 1도 안 됩니다. 2, 3, 4, 5, 6 이렇게 돼야지만 m이 뿔마 4 사이에 들어옵니다. 12 이렇게. 자, 이때 n 값을 찾아보면은 n은 마 7, 자, 이때는 n은 마 1. 자, 다 계산해보면 1, 2, 3, 1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2일 때 n 값은 17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들을 모두 한번 더해 보면 여기 없어지죠? 자, 쭉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27, 26, 26이 되겠네요. 그렇죠? 2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이러한 식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약수, 배수를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나누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죠? 26, 2번이네요. 그죠? 26. 자,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fx와 쭉 돼 있고요. 조건 p가 fx가 양수예요. 자, 요거 p이면 not q이다. 자,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 또는 q다. p나 q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p, q의 합집합이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p 또는 q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다. 자, 그렇다면 p는 q의 바깥에 들어가는 건데 합집합이 전체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자, p는 q 바깥쪽이에요. 그런데 합집합이 전체면 q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이 전부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P는 Q의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건 Q는 3만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P는 결국 뭐냐면 P는 3이 아닌 3 하나만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조건 P가 뭐랬냐면 조건 P가 fx가 0보다 크다. 이거의 진리집합이거든. 2차 함수. 2차 함수와 0보다 크다인데 3만 아니야. 그러면 2차 함수는 이렇게 3에서 x축과 접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되죠? 자, 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fx는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고요. x 빼기 3의 제곱이고 f1이 12니까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 4에 10이죠? 따라서 a는 3입니다. 따라서 f2는 뭐가 돼요? f2는 3 곱하기 1. 그렇죠? 그래서 답은 3 되겠습니다. 답 3번. 자, 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자, 15번은 3차 함수에 대해서 2024번 합성한 것이 G예요. 자, 우선 다항식 G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알아야겠네요. 자, GX를 이걸로 나누었다. 몫은 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당연히 1차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Rx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B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G1과 G2를 알아야겠죠, 그치? 우리는 G1과 G2를 알아봐야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F를 합성시켜 봐야겠네요, 우리가. 자, 그러면 F1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1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 2분의 15, 2분의 33, 마이너스 8. 그러면 요거도 하면 2분의 18, 9니까 10 해서 2가 나오네요. 그렇죠? 2. 자, F 두 번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F1이 2니까 F2가 될 것이고요. F2 계산해 보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 8, 30, 33, 마이너스 8. 3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F3. 자, 이거는 F2가 3이니까 이걸 한 번만 더 보내죠. 3 넣어봅시다. 27. 3 넣으면 2분의 9, 5, 45. 135. 2분의 99 마이너스 8. 자, 이거 계산하면 1 나옵니다. 1 나왔네요. 자, 그럼 F4는 F1 다시 한번 보내는 거죠. 그쵸? 자, 여기 1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는 다시 2가 나오겠네요.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은 여기까지 2, 3, 1이 계속 3개마다 즉 주기 3주기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G 우리 1 뭐죠? F 2024죠. 그렇죠? F 2024 3으로 나눠 보세요. 2024를 3으로 나누면 2022가 3의 배수기 때문에 2만 남아서 F2하고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3이 돼요. 다음 G2. G2는 F2024의 2죠. 그렇죠? 근데 이거 F2가 얼마죠? F2가 3이에요. 그렇죠?
F2가 3입니다. 그리고 F 두 번 하면, 자, 그죠? 1을 한 번, 두 번 보내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2022, 그 다음에 F2, 이거. 그래서 두 번 보내면 요 값이 1 되기 때문에 F 2022 1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1을 보내는 건데 2022는 3의 배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다시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22는 3의 배수기 때문에 3의 배수일 때는 얼마예요? 답이 1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G1과 G2를 알았으니까 적용을 시키면 G1은 해보세요. A 더하기 B는 3이고요. G2는 1이니까 2A 더하기 B는 1이에요. 자, 이걸로부터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R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예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것은 R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5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5번 했고요. 자, 이렇게 함수에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합성함수에서는 꼭 나와요. 꼭.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역시 합성함수네요. 자, 우선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입니다. 대응.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F1. 자, 이 F1이 만일에 보세요. F1이 만일에 1로 간다면 다시 F1이 9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돼요. 그죠? 자, 다시 F1이 1 된다면 F1은 다시 9가 되기 때문에 1대1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1로 F1은 1이 될 수 없어요. 또 F1이 9라면 다시 F9가 다시 9가 되기 때문에 역시 1대1의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F1은 1과 9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F1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3, 5,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1이 5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1이 5인 경우.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F1이 그러면 3인 경우와 두 번째 F1이 5인 경우와 세 번째 F1이 7인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해 봅시다. 자, F1이 3인 경우 먼저 볼게요. 1, 3, 5, 7, 9죠? 1, 3, 5, 7, 9인데 자, F1이 3이면 첫 번째 조건에서 F3이 9가 돼야 돼요.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짝을 지어 보면 F1이 3이면 F3은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음 F5. 자, F5가 만일에 A로 간다면 FA는 다시 5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F5가 A면 FA는 5가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O와 A가 서로 교차해서 가는 거죠. 교차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F 남아있는 게 뭐죠? 남아있는 서로 O와 A가 서로 자리 바꾸면서 가는 건데 1과 3은 이미 가 있으니까 9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이 5와 7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바꾸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F7이 5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4 곱하기 F7은 5고요. F3은 9고요. F5가 7이니까 더하기 14. 자, 따라서 2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F1이 5가 되는 경우. 자, F1이 5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식에서 F5가 9가 돼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식에서 F5가 9기 때문에 F9가 5가 되어서 역시 이것은 모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1이 7이다. 그러면 F7이 9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경우도 한번 짝을 5, 7, 9. F1이 7로 갔습니다. F7이 9로 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죠? 즉, 이제 여기 O와 A가 서로 바꿔서 가야 된다. O와 A가. 그럼 남는 것이 뭐가 있냐면 대응이 서로 안 된 것이 양쪽에 대응하는 것이 3과 5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과 5밖에 없어서 3이 5로 5가 3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F7은 9니까 4 곱하기 9 마이너스 F3은 5고요. 다음에 F5가 3이니까 3이 6. 그래서 이 경우는 37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서 큰 것은 37. 답은 3번 됩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7번 봅니다. 자, 17번은 이거 도형인데요. 이거 절대부등식 문제예요. 자, 우선 그림에서 AM이 4고요. AN이 3루트 3입니다. 이렇게. 요거 AN이 3 루트 3 그리고 AM이 4예요. 자,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네요. 자,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중심이 이렇게 있고.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이고요. 각 B도 직각이에요. 아, 이걸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C, CD. 오케이. 자, BC를 우리 A라고 할 거고요. CD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18 BC A분의 AM 4고요. B분의 AN 3 루트 3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분수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산술기하나 슈바르츠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을 이용할지 일단 조건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요. 자, 이 전체 삼각형 A, M, N의 자, 넓이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A, NC와 삼각형 AMC로 나눌 거예요. 자,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 4 곱하기 3 루트 3에다가 사인 60도죠. 자,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자, 는 2분의 1 ANC는 3 루트 3
곱하기 B, AMC는 4 곱하기 A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남고요. 그러면 좌변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6,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좌변은 9. 자, 우변은 B, 2A가 돼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4A,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이 기억. 자, 이 기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니은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둘 다 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둘 다 물론 양수긴 하지만 둘 다 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코시 부동식을 이용을 합시다. 자, 코시 부동식을 이용할 텐데 이거 하죠. 자, 곱해서 합시다. 4a 플러스 3루트 3b 이거랑 a분의 4 b분의 3루트 3 이 곱은 뭐뭐의 제곱보다 이상이죠. 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루트 씌워서 곱하면 4가 되고요. 보이나요? 4가 되고요. 또 이렇게 루트 씌워서 곱하면 3 루트 3이 되죠. 3 루트 3. 3 루트 3이 돼요. 3 루트 3이 됩니다. 자, 됐죠? 됐네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16, 27, 16하고 27이니까 16하고 27이니까 43, 12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에서 이 값이 얼마라고요? 18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쓰면 18 a분의 4 3 루트 3. 야, 요거의 최소값이 이렇다 나왔네요. 그쵸? 이게 P 더하기 Q니까 다 나왔습니다. 요게 P고요. 요게 Q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P-Q는 얼마다? 31, 31 P-Q가 요거 2배 안 했네. 24가 되죠. 그치? 그러면 얼마예요? 43 빼기 24. 자, 19. 답이 19 되겠습니다. 답이 1번 있네요. 자, 이 도형 문제. 자, 절대 부등식에서 산술기하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때 이 도형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요번 25년 2학기 중간고사에도 어떨까요?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는 바꿔서 산술기하로. 자,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봐두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자, 난이도가 꽤 있어요, 이제. 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인데요. 우선 자,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A는 1, 마일 자, A예요. E는 2, 마일 B입니다. C는 2, 0 여기고요. 이렇게. 자, 이러한 삼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대칭 y =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T1은 기억, 니은 이렇게 이동시킨 것이고 T2는 디귿과 기억 이 두 개씩 한 거예요. 조심할 게 뭐냐면 디귿부터 기억이 아니에요. 디귿, 니은 기억이 아니라 디귿과 기억만 두 개만 요 순서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억, 니은의 순서. 기억 우선
그럼 T1은 어떤 모양이죠? 평행이동해서는 모양이 안 변하죠? 평행이동은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자, 대칭이동. 그러면 T1은 지금 그림을 대칭시켜 봅시다. 대칭을 이동을 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자,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냥 평행 이동했다 치고 여기서 바로 그냥 대칭 시킬게요. 대칭 시키면 A1이 1로 가죠. 그렇지? 여기가 A1 그 다음에 1로 가죠. C1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가요. B1 됐나요? 그래서 T1은 이런 모양이다. T1은 이 모양이다. 자, T1 됐죠? 자, T2도 한번 보면 T2는 디귿과 규 X축 대칭시킨 다음에 자, X축 대칭이면 이거죠. 자, 이게 X축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평행이동이에요. 자,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냥 T2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평행이동. 자,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자, 대칭. 요게 A2라 하고 요게 B2라 하고요. 요거를 C2라 할게요. 이렇게. 자, 얘가 T2 모양입니다. 자, T2. 자, 그래서 이제 이 좌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좌표를. 우선 삼각형. 자, A1, A2, A1, B1, C1을 보면은 A1, B1, C1을 보면은 자, A1은 자, T1 삼각형이에요. 자, T1, T1 여기는 T2. 자, A1 어떻게 됩니까? 자, A1은 기억 니은 즉 평행이동 이후에 x좌표 y좌표를 바꾸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 시킵시다. x축으로 a만큼 a를 x축으로 a y만큼 b만큼 바꾸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는 1 더하기 a가 돼요. b1은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더하기 b 2 더하기 a가 되고요. C1도 평행이동 이후에 y 콜 x 대칭 평행이동 이후에 자 이건 b 2 더하기 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T2의 좌표를 볼게요. A2 요거는 x축 대칭 이후에 평행이동이죠. 자 A2 x축 대칭 시키면 1,1인데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B2 B2도 x축 대칭하면 2,1 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C2도 x축 대칭 시켜봤자 2,0이죠. 평이동 시키면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T1과 T2의 모양을 보고 자, T1과 T2의 모양을 보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첫 번째 이제 A1이 자, T1의 A1이 A2에 만나거나 A2와 같거나 O와 A1이 B2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T1의 꼭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A1과 A2가 같아지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1 더하기 A고요. 1 더하기 A가 1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A마 B가 있을 수가 안 돼요. 요거는 모순됩니다. 값이 없어요. 그러면 A1이 B2와 같아지는 경우 A1이 B2와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2 더하기 A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a가 1 더하기 b예요. 자, 이 경우도 a와 b가 같은데 있을 수가 없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꼭점 A2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위의 삼각형에서 자, 이 두 삼각형이 A2 아니 잠깐 B1 참. 자, B1 즉 T1의 꼭점 B1이 T2의 어떤 점과 만날 때 C2와 같을 때 B1이 C2와 같을 때예요. 이거밖에 없네요. 자, 이 경우도 검토해 봅시다. B1이 C2와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죠. 마일 더하기 B가 2 더하기 A고 2 더하기 A가 B일 때예요. 이 경우도 모순이 돼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C1을 가지고 봅시다. C1이 A2와 같거나 C2와 같거나 C1이 A2와 같거나 C2와 같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C1이 A2와 같은 경우는 B는 1 플러스 A고 2 플러스 A는 1 플러스 B예요. 그럼 이 경우는 B가 이 경우는 항상 성립하네요. 자, 요 경우를 만족하면 돼요. 이건 같은 식이니까 이 경우는 B 빼기 A가 1만 되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요거는 A가 B가 1부터 있겠네요. 그렇죠? 요 B가 1, 0 해서 뚜두두두 해서 10까지 다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10개 되고 있고, 자, 다음 C1, C2가 같은 경우를 봅시다. C1, C2 같은 경우 B는 2 플러스 A고요. 2 플러스 A는 B. 요것도 식이 하나네요. 요것도 B 빼기 A는 2가 되면 되죠. 자, 따라서 B 값은 1, 2, 2부터 10까지 되죠? 0 이렇게. 자, 요거 9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전체 가능한 순수쌍의 개수는 19개가 되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난이도 높은 문제죠. 자, 함수 문제인데요. 요거 아주 매우 이 함수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이런 문제를 하나씩 출제를 하곤 합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이번 25년도 2학기 중간고사 보면 아마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명제과에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을 좀 할게요. 자, 우선 둘 다 이참수예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자, 그리고 대칭축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게 뭐냐? 이것은 여기 보세요. 방정식인데요. 방정식에 용이되는 것 따라서 이거는 fx가 tx와 같거나 또는 gx가 tx가 같거나 이거의 뭐 양의 근이에요. 양의 근 x 0보다 클 때 양의 근의 개수인데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ht니까 ht는 바로 이거의 양의 실근의 개수예요. 오케이? 이 전체에 양근의 개수가 바로 뭐다? ht다. t는 t에 관한 함수인데요. t는 함수인데 이 t가 바로 뭐야?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죠? 자, 그때 이 양의 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예요. 그건 교점의 개수.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되는 그러한 t 값이 기울기가 3개다. 서다한 t.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몇 개다? 3개다. 직선이 3개다는 얘기죠. 교점의 개수가 몇 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그러한 직선이 3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 이차 함수 쭉 보면은 이렇게 되죠. 대략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자, 1,3, 1,3, 1,3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fx의 그래프고 뒤에 거는 2, 얼마예요? 2, 얼마. 자, 2, 얼마인데 다르네요. 그렇죠? a 값에 따라서 위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gx예요. gx 0보다 큰 부분만 따질게요. gx. 자, 그러면 tx는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거든. 직선. 이렇게 껐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거란. 이건 2개죠. 그렇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지나갈까요? 원점에서부터 잘 지나야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 점을 지나면 하나, 둘,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gx가 위로 아니면 아래로 움직입니다. a에 따라서. 자, 2일 때 4. 자, 요때 a가 양수기 때문에 요때보다 더 a가 0일 때가 바로 a가 0일 때가 바로 꼭지점이 2,4예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때보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림 그리면서 y 콜 tx랑 이 두 fx, gx랑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 직선이 몇 개다?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gx의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원점에서 이렇게 그을 때 이 접점이 바로 x좌표가 2예요. 2. 자, 그래서 요게 바로 y 콜 ex인데 이 t 값이 2보다 작게 되면 이 fx와 안 만나기 때문에 결코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t 값은 최소한 2 이상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fx, gx가 이렇게 올라와서 교점이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여러분이 그림을 크게 그려가면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수업에 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HT의 치역의 원소의 합이죠. HT는 교점이 몇 개? 교점이 2개이거나 3개이거나 4개이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수밖에 안 나옵니다. 관건은 여러분이 이제 A 값을 찾는 게 문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서술형 4번 문제. 요거는 우리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원방화 대칭이동 들어가죠.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봅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 2,7 반지름이 3입니다. 마이너스 2,7 반지름이 3이에요. 자, 반지름이 3이니까 이만큼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이것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걸 C1 다시 그려야겠다.
자,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 중심이 마이너스 2,7이니까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2,7. 자, 여기 있고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0만큼, 요 중심은 마이너스 1, 10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C1부터 그리면 중심이 2,7, C1 2,7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C2예요. 자, 다음 C1이에요. C1. 자, C2는 마일, 10, 마일, 10. 자, 마일, 10 여기다 그릴게요. 반지름이 3입니다. 조금 더 C1이 반지름이 3이구나. C2는 반지름이 2군요. 그래도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10 C2. 자, 또 읽어볼게요. 직선 L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요. 자, C1 위의 점 A에서 이거 그려볼게요. 3 쭉 내려가는 건데, 자, 쭉 내려가는 건데 C1, C2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C1의 중심 이걸로부터 L까지의 거리 한번 해봅시다. 자, L은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니까 자, 거리는 D1 루트 2분의 자 2, 7, 8 해서 4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것은 C1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인데 반지름 얼마? 3보다는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안 만납니다. 다음 C2. 자, C2의 중심 얼마? 마일, 10으로부터의 거리 한번 구해보죠. 마일, 10, 마일, 10, 마일 10, 3, 6 루트 2분의 3 루트 2가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2보다 커요. 그래서 안 만납니다. 결국은 3, 3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L이. 자, 그러면 이제 C1에서 A에 내리는 수선의 발 C1 유의 점에서죠. 그치? C1 유의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얘기예요.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린다는 얘기. 이렇게 H1 H2예요. 이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하는 얘기인데 이건 보이죠?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고 제일 끝에서부터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최소는 여기 내리고 이쪽도 여기 내렸을 때 이 사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거 중심에서 수선 내렸을 때 요 점 여기를 우리가 I, J라고 하면 이 최대 거리는 이 IJ에다가 반지름과 이쪽 반지름을 더한 거죠. 즉 얼마예요? 이쪽 반지름 3, 이쪽 반지름 2, 즉 5를 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최대값은 IJ에다가 반지름 더한 것이고 최소는 IJ에다가 반지름을 각각 뺀 것이다. 자, 따라서 이거의 합은 결국은 뭐다? IJ 길이의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IJ 요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렇게 구하면 돼요. 즉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중심 연결시키면 요 점선하고 길이가 똑같죠? 점선하고 또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중심선을 쭉 연결시켜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쓰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IJ의 길이는 요거 C1의 중심선에서부터 요거 얼마였더라? 4루트 2였죠. 4루트 2였고 그 다음에 요쪽 길이가 얼마였냐면 3루트 2였죠.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가 7루트 2예요. 자, 다음 중심과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거리는 루트, 자, 두 중심이 어디 있더라? 그쵸? 2컴마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70, 17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하면 289, 9, 298이 됩니다. 자, 그러면 IJ 거리는 중심 거리의 제곱 298에서 그 다음에 7루트 2의 제곱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루트 298 98 루트 200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10루트 2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EIJ 이거니까 얼마다? 20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앞에 뭐 함수 문제는 좀 건너뛰기도 했는데 일단 요거는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범위를 있는 문제만 좀 자세히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